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하락폭이 가장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시장이 좋지가 않아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상승세를 유지해 줬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6.4%, SK 하이닉스가 9.9% 이렇게 빠졌습니다. 주도주가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다.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른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요, 시장 전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 안 팔아야 될 거를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중시해서 봐야 될 지표가 첫째는 돈이 계속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지 요거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거래대금이죠. 시장에 활기가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지,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시장의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달 넘게 이렇게 팔았어도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시장은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외국인들 물량을 받아주면서 꾸준히 매수에 가담해 주는지, 돈들이 들어오는지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지표를 중시해서 이렇게 보자. 특히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는 또 21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 제가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판단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종합지수 보시죠. 거래소가 마이너스 5.5%, 8,160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4.5%, 1,00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1,0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종가는 1,000포인트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 순환매가 돌면서 살짝 바닥에서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 4.5% 빠지면서 다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거래대금, 시장의 힘, 에너지, 또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급락장이 바로 이렇게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45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제 한 최근에 70조, 80조 여기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거래대금이 좀 줄기는 했지만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평소 우리 평균 그 거래대금이 한 10조 정도 되고요. 15조가 넘어가면 강세장이다 그렇게 항상 평가를 했었습니다. 45조라고 그러면 대단히 큰 수치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80조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어떤 에너지 넘친다, 시장의 활기 이런 것도 대단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래소는 그렇고요. 코스닥만 놓고 보면 거래대금이 10조 6천억입니다.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만 놓고 봐도 코스닥 시장이 얼만큼 지금 소외되고 있는가, 이쪽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거래가 좀 줄었다고 그래도 40조를 넘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10조 규모에서 전혀 이쪽에서는 시장에 눈길이 쏠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일본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그래프에서는 21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21선 아주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또 그 중요도를 강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1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21선이라는 건 20일 이동 평균선을 줄인 말이죠. 요게 이제 그 통칭 그 21선을 생명선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심리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21선을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되는 시장은 21선 위에 일봉이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 통칭이 이제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21선 아래에 일봉이 위치하게 되면 그 시장은 또 죽어있는 시장이다. 매매를 해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21선 보게 되면 한 1년 동안 요 21선이 깨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됐던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요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21선 아래로 음봉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좋지 않은 불길한 그런 그 그래프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장이 비록 5% 넘게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요 20일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심은 갖되 매도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시장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21선을 살짝 이렇게 위협했던 때가 요때가 한번 있었고요. 요때가 2월 초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2월 26일이네요. 그 다음에 요때가 5월 중순 정도. 요때도 20일 거의 닿았죠. 또 이번에 지금 21선을 살짝 이렇게 달락말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1선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음봉이 나면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제 그때는 주도주라고 그래도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아직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특히 이제 심리선이라고도 그러는데 심리가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 투매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심리가 불안해서 그냥 물건을 던지는 그런 국면이 이제 21선이 무너졌을 때 심리가 무너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21선이 단단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지선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는 아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대단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요. 전체의 시장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10분봉 한번 보시죠.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낮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끝낸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매도가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젠슨왕 오늘 1시에 지금 입국을 했는데요. 들어와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환율이 이제 대폭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달러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환율에 영향이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4조 3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이 5조 8천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수급 구조,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대량으로 사주는 요 매매 패턴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어제 7조 7천억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또 그제 7조 9천억 팔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4조 3천억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다.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까지 이렇게 같이 급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또 5조 8천억, 어제도 6조, 그제는 8조, 외국인들이 팔아주는 걸 개인들이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버팀목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1조 8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 중에 금융투자가 1조 1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는 ETF 매매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개인들하고 더불어서 금융투자가 같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시장의 수급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줬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금융투자가 1조 2천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 우위하면서 시장의 균형이 조금 깨지지 않았나. 오늘 시장이 5% 넘게 이렇게 하락했던 거는 가장 큰 게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로 이렇게 1조억 넘게 바뀐 게 시장에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히 팔았고 개인들은 꾸준히 샀기 때문에
요 두 그 주체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금융투자, 아마 ETF 쪽이겠죠. 그동안에 사주다가 오늘은 1조 넘게 이렇게 팔았던 게 시장이 크게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증시 지표 중에서도 이 자금 동향이 저는 가장 기본되는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 혹시라도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고객예탁금 132조 5천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다시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이틀 후에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요 지표는 이틀 전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돈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이거는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는 추이를 봐야 되겠죠. 여전히 개인들 예탁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절대 금액으로 봐도 1년 전에 50조에서 지금 132조니까 80조 넘게 개인들 계좌에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수급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펀드 쪽 주식형 수익증권 380조입니다. 그래서 한 10일 전 이렇게 따졌을 때 이때만 해도 330조였거든요. 그래서 한 50조가량이 최근에 한 10일 동안 이렇게 들어왔죠. 거의 매일 한 10조가량이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급에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 두 달간 이렇게 돈 들어오는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 전에요.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그때가 한 120조 정도 됐습니다. 오늘 현재 380조거든요. 그러면 한 250조가량이 펀드 쪽으로 돈들이 들어왔다. 특히 그 중에 한 7, 80% 정도는 ETF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지속이 되느냐는 별 문제죠.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에 이렇게 자금이 그대로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산업이 어제 1.7%, 다우는 상당히 좋았어요. 반면에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09%. 그렇지만 추세는 살아있죠. S&P 500이 플러스 0.4%.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2.1%.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 또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큰 폭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영향이겠죠. 반도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1.3%. 오늘 이제 동시 시황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1.3%. 우리 시장보다는 그리 조금 더 탄탄한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이 플러스 0.6%, 프랑스가 플러스 1.1%, 상해 마이너스 1.0%,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시아권이나 미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약간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지만 전체 추세로 보면 아직도 상승세가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들 시간외 거리 이렇게 보시면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요, 지금 마이너스 1.1%, 상당히 큰 폭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 야간 선물은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제 브로드컴 요게 크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도 마이너스 2.2% 빠지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 10%가 빠졌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이렇게 큰 이격을 벌이면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4.6%니까요. 상당히 큰 폭 빠졌죠. 어제도 7.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또 마이크론 이쪽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오늘 하락폭이 컸던 데는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급등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면 꺾였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요. 급등 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 그래프도 그렇고요. 시장을 그동안에 리드해왔던 주도주들은 여전히 21선 위에서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 몇 개 제가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21선이죠. 21선 위에 이렇게 추세 전체가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6% 넘게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생명선인 요 21선 위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 전혀 이상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빠지면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얘기죠.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 21선에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살짝 다을락말락 그랬죠. 그렇지만 21선은 깨지지 않고 있다. 그대로 추세가 21선 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도 잠깐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래서 팔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생명선 21선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현대차 지금 젠슨왕 오늘 아마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지컬 AI 관련해서 현대차가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현대차도 이렇게 보면 오늘 21선 밑으로 이렇게 꼬리가 살짝 내려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는 다시 이렇게 올려붙고 끝내줬죠. 이렇게 봤을 때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끌어왔던 대표적인 종목들은 여전히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SK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요 21선 위까지 오늘 살짝 이렇게 닿았다가 꼬리를 길게 남기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선 그런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21선 위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죠. 오늘 시장이 전체가 좋지는 않아서 마이너스 한 6%까지 조정은 깊게 받았지만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아직도 상승세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1선이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들 제가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이제 그래프만 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게 에코프로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죠. 이렇게 21선 그거 봤을 때요.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음봉이 이렇게 났죠. 그러죠. 그러니까 21선 깨진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요. 또 하나 더 그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이 깨지면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다고는 그러지만 여전히 매도 신호가 지속해서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당분간은 웬만해서는 돌아서기는 힘들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21선 깨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 물량들이 막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미처 못 팔았던 물건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해주면 물건이 쏟아진다는 얘기. 여기서도 이렇게 단기 반등을 했을 때 여지없이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신호가 나온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 LNF도 그래프가 비슷해요. 이렇게 21선 이렇게 그어보면 21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린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면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죠. 이렇게 무너져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단기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때 21선에서 다시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꺾인 주식들은 반등을 하면 오히려 그 반등세를 이용을 해서 그동안에 못 팔았던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요 매물이 좀 소화가 돼서 몸이 좀 가벼웠을 때 그때쯤이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늦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도 신호가 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방산주 가운데서도 가장 그 그래프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요게 21선입니다. 그러죠?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매도 신호가 났고, 하나에어로는 반등의 어떤 기회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음봉이 계속 나면서 이렇게 흘러내릴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못 팔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물론 한 1, 2년을 두고 보면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한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단기로 봤을 때는 올라와도 얻어맞는 모양새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물건을 좀 소화해 주면서 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매도 신호가 나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시장을 리드했다가요. 그 두 종목이 좀 주저앉으면서 전체 지수도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럴수록이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렇게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증시 자금도 체크해야 되고요. 고객예탁금이라든가 펀드 쪽에 돈이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또 시장이 활기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거래대금이 평소에 이렇게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21선,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21선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증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조정은 오늘 굉장히 깊었지만 요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한 50조 이상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오늘 또한 4조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그걸 다 사주는 오늘 또 개인들이 5조 8천억 매수했습니다. 이런 수급 구조는 꾸준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좀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면요. 기관 동향,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이제 중요한 게, ETF가 이쪽에 이제 매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개인들하고 금융투자의 ETF가 사주면서 시장이 그런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버텼는데, 오늘은 금융투자도 한 1조 1천억을 매도했습니다. 1조가 넘게 이렇게 매도한 거는 최근 전체에 이렇게 추세하고 봤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대량 매도에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 시간의 거래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요.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큰 폭 하락을 했던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었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매도가 1조 넘게 나온 게 오늘 수급에서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프로 봤을 때 아직도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상승 추세가 아직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1선이 깨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는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경계심은 갖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증시 지표로 봤을 때 크게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